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이상하게 기회처럼 보이는데 선뜻 들어가긴 어렵죠. 환율은 올라있고 유가는 다시 꿈틀대고 SCHED는 리밸런스까지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요. 지금 이 흐름 단순한 변동일까요? 아니면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일까요? 환차익, 시세차익, 그리고 배당까지 지금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인컴의 10년 차트를 보겠습니다. 60달러에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주가를 봤더니 역시나 60달러죠. 충격적이게도 수익률은 0%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종목으로 저는 돈을 벌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시겠지만 배당과 환차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리얼티인컴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간 받은 배당금을 다 합해봤더니 4,600만 원입니다. 꽤 많죠?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계산하면 추가로 2,800만 원의 수익이 더 발생되는데요. 리얼티인컴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총 수익은 7,400만 원입니다. 많이 벌었다고 하기엔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률 0%는 아니죠. 추가로 배당 투자는 히든 수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매달 받은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달 받은 배당금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10년간 7,759만원의 수익이 더 발생되는데요. 그렇게 최종 수익을 합해보면 1억 5,200만원입니다. 총 자산은 2억 5,200만원이 되는 거죠. 리얼티인컴의 투자의 수익률이 0%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당금을 나스닥이나 반도체 ETF에 투자했다면 수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배당이 아니라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년 전에 지금 보시는 5개 종목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래도 선방했죠. 세일즈포스 25.6%, 스타벅스 20.6%입니다. 마이너스 종목도 있지만 전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익률, 사실은 환율이 다 받쳐준 건데요.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이 33.5% 올랐습니다. 이걸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5종목 중 단 한 종목도 플러스가 없습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간 투자라면 5년을 버텼는데 결과는 마이너스인 거죠. 환율이 수익률을 만든 게 아니라 손실을 가려준 겁니다. 그럼 내 계좌의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잔고를 열고 종목별 평가 기준을 외화로 바꾸면 되는데요. 환율 효과가 제거된 순수 시세 차익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보던 수익률이랑 숫자가 달라지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환율이 가려졌던 진짜 성적표입니다. 해당 앱은 삼성증권인데요. 얼마 전부터 환차 손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매수했을 때 환율과 현재 환율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몰랐던 방법인데 실은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 달러 자산을 늘리는 꿀팁인데요. 환율 높을 때 어떻게 달러를 사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방법인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되나 싶었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엔비디아 1억 원을 투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 10% 수익이 났는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 환율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율이 10% 올랐다면 총 수익률 20%죠. 2천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매도하면 양도세 385만 원이 붙는데요. 환차익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1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 차익 10%에 환율 마이너스 10%를 하면 총 수익은 0원이 됩니다. 세금도 0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매도하면 엔비디아 수익 10%가 그대로 내 달러 자산에 쌓이게 되는데요. 원화로는 수익이 없어 보이지만 달러로 보면 10% 늘어난 겁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달러 자산을 10% 불린 건데요. 같은 수익이어도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고환율에 사서 저환율에 팔면 환차 손만큼 수익을 절세하면서 달러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1,500원에서 1,350원으로 내려오고 주가는 100에서 110달러로 10% 상승했을 때 매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수익은 없고 달러 자산이 10달러 늘어나게 되죠. 이걸 반복할수록 달러 자산은 세금 없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환차익은 원래 세금 없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헷갈리는 부분을 지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래 흐름을 보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 주식을 매수합니다. 매도 후에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인출하죠. 여기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환전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매할 때 얘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는 이미 달러로 바꿔둔 돈으로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매수 시점의 환율로 그때 환전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하자마자 바로 매수하면 환율 차이가 거의 없겠지만 며칠 뒤에 매수하면 환율이 달라지죠. 그 차이만큼 시세 차익과 합산돼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즉 주식 거래 과정에서 생긴 환차익은 세금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에 매수해서 저환율에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내 계좌에서 달러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환율과 시세 차익에 대한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조합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환율이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내 종목이 오른다면 지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매할 타이밍입니다. 달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환율과 종목이 함께 빠진다면 멘탈 잡기가 쉽지 않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장기 투자 종목의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담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로 환율이 오르는데 종목이 빠지고 있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환차익 거래를 노리면 되고요. 환율이 내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환율도 오르고 내 종목도 오른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이때는 과감하게 계좌를 탈출해도 됩니다. 환전하고 원화로 바꿔서 쓰거나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타이밍인 건데요. 저는 장기 투자자라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네 번째 경우가 발생되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전략만 달리하면 오히려 수익 구조가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거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리고 환율도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4년 전에 러시아 전쟁 때 어땠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왼쪽은 WTI, 오른쪽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터지는 시점을 보면 유가가 120달러까지 급하게 올랐죠. 그런데 같은 시기 환율은 1279원이었습니다. 유가는 크게 올랐는데 환율 상승폭은 그에 비해서 크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율이 1440원까지 올랐는데요. 유가가 이미 꺾이기 시작했는데 환율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때 환율을 끌어올린 건 유가가 아니라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단행하면서 달러가 강해졌고 원화는 반대로 크게 약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고 미국은 금리 동결을 넘어서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유가 하락으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환율은 유가 말고 금리, 무역지수,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 다양한 변수를 함께 봐야 됩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원달러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IMF 때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리먼 사태 때도 치솟았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구간을 보면 최근 10년은 좀 그림이 다르죠. 예전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패턴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그 자리를 버티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구조죠. 평균 환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환율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전략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배당금만 봐도 다른데 거기에 환율까지 더해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2011년에 SCHAD에서 배당금을 월 100만원씩 받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월 배당금은 419만원이 됩니다. 14년 만에 배당금이 4배 이상 불어난 거죠. 투자금을 늘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배당금이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SCHAD의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을 반영하면 145만원이 추가돼서 월 564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도 늘고 자산도 불어나고 환율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댓글로 물가 상승률은 반영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보면 최근 25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2.5%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5.1%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2.1%로 내려왔죠. 그럼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앞에서 본 배당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실감 있게 지금부터 월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SCHD 데이터로 복리를 굴리고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언제부터 투자금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질까요? 정답은 14년 차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넣는 돈보다 들어오는 배당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죠. 20년 차가 되면 월 249만원, 30년 차가 되면 908만원입니다. 배당소득세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뒤에 900만원을 받아도 지금의 900만원과 좀 다르죠. 지금 짜장면이 만원이면 그때는 2만원 정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30년 차에 받는 배당금은 444만원 수준입니다. 월 300만원 이상 받으려면 26년을 투자해야 되고요. 조금 암담해지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을 반영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30년 차에 총 받는 배당금은 742만원입니다. 결국 뭘 해도 20년 이상 투자해야 빛을 발휘하는 게 SCHD죠. 단기적으로 환율이 출렁일 수 있지만 환율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환율과 SCHD는 잘 어울리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밍이 딱 맞았죠. 오늘 새벽에 SCHD 리밸런싱이 진행됐습니다. 2026년 연간 리밸런싱인데요. SCH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실은 작년에도 똑같이 SCHD 리밸런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서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종목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리밸런싱 당시에 배당 성장률 높았던 탑3 종목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좀 갈렸는데요. 오빈티브는 30%대 상승이 나왔고 코노코필립스는 23%대 선방했습니다. 둘 다 에너지 기업인데 유가 흐름을 잘 탄 거죠. 참고로 같은 기간 S&P 500이 12.7%, 나스닥이 18% 상승했습니다. 오빈티브랑 코노코필립스는 나스닥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죠. 배당주라고 얕보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퍼퓸은 반대로 1년 동안 26% 빠졌는데요. 같은 기간에 편입된 종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SCHD에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편입 종목을 그냥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왜 편입됐는지 지금 어떤 환경인지 함께 봐야 됩니다. 올해 리밸런싱도 같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2026년 SCHD 리밸런싱 어떤 기업이 새로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편입된 종목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앞에서 확인했죠. 좋은 성과를 낸 종목도 있었고 반대로 크게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올해 리밸런싱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리밸런싱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25개 종목이 새로 들어왔고 22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꽤 많이 바뀌었는데요. 빠진 종목 중에는 시스코 시스템, 에브비, 발레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익숙한 기업들이 보이죠? 그런데 종목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섹터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냐인데요. 어떤 섹터가 늘고 줄었는지 보면 SCHD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섹터별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에너지죠. 그동안 SCHD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섹터인데 이번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기술 섹터 비중이 늘었는데요. 특히 기술 섹터가 11.2%로 올라온 게 눈에 띄죠. 배당 ETF에서 기술 비중이 올라온다는 건 흔치 않은 변화입니다. 한 줄로 정리해보면 경기 방어적인 섹터 강화가 있었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리밸런싱이었습니다. SCHD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지금의 변화를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 시스코 시스템을 보면 1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지금 고점 근처에 있죠. SCHD 입장에서는 충분히 올랐으니 내보낸 겁니다. 반대로 새로 편입된 헬스케어 대표인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면 1년 동안 42%나 빠진 상태죠. 많이 내려온 자리여서 새로 담은 겁니다.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은 팔고 많이 빠진 종목은 사는 구조죠. 저가 매수 고가 매도 SCHD 리밸런싱의 핵심 원칙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 편입된 25개의 기업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기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환경에 맞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을 추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눈에 띄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배당률 기준으로 탑7을 필터링 걸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블랙스톤으로 5.4%고요. 눈에 띄는 건 탑7 중에 금융기업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겁니다. 블랙스톤, RS, 한미 파이낸셜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할 만한 기업을 골라보겠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25개의 기업을 섹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유나이티드 헬스와 에보트가 들어왔고, 필수 소비재는 P&G와 마제티, 정보기술에는 퀄컴과 액센추어, 금융에는 블랙스톤과 RS, 그 외에 컴캐스트와 ADP가 편입됐습니다.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 각 섹터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우량주들입니다. 화려한 성장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체력을 키워온 기업들이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 어딘지 딱 3개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P&G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죠. 질레트, 페브리즈, 팸퍼스, 오랄비까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쓰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샴푸를 쓰고 치약을 쓰죠. 그래서 P&G는 불황에도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당을 무려 60년 넘게 연속으로 증가시켜온 왕족주인데요. 전쟁도 금융위기도 팬데믹도 배당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런 기업의 가치가 더 빛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P&G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 최근 5년간 2.5% 안팎에서 움직이던 배당률이 최근에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배당률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차트 오른쪽을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보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2.93%인데요. 거의 3%에 도달했죠. P&G 역사적 배당률 근처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P&G의 주가 차트를 보면 작년 중반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강세 반등을 보여줬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눌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145달러 근처에서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압력을 받겠죠. 그럴수록 소비자들은 더 싸고 익숙한 브랜드에 몰리게 됩니다. P&G처럼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가 동시에 갖춰진 기업이 오히려 더 빛을 발휘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사람들은 검증된 기업을 찾게 됩니다. 6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기업, 주가가 눌리는 지금이 오히려 관심 가져볼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미국 최대 민간 의료보험 기업이죠. 미국에서 병원을 가려면 보험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 보험 시장의 3분의 1을 혼자 독식하는 기업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여기서 옵텀이라는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약국, 데이터까지 헬스케어 전반을 수직계열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메디케어 정책 압박과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럼에도 SCHED가 이번에 새로 담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리스크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유나이티드 헬스는 현재 4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DOJ 수사와 메디케어 요율 삭감인데요. DOJ 수사는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금 가능성도 있어서 리스크가 높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환급률은 인상폭이 0.09%로 사실상 동결 수준인데요. 매출과 이익에 직격 타격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크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UNH에 투자한다면 이 2가지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꼭 지켜봐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4년까지 600달러를 넘었던 주가가 지금은 27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거죠. 아쉽게도 이동평균선 모두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고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SCHED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담았습니다. 600달러짜리 기업을 277달러에 편입한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험시장 1위 기업이 반토막
고장난 자리에서 들어간 구조, SCHD가 저가 매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AP칩, 모뎀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퀄컴 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퀄컴이 지금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동차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조로 보급형 차량부터 프리미엄 차량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BMW 차세대 차량에 탑재가 확정됐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검증된 퀄컴의 기술이 이제 자동차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또 한 번 독점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배당도 주고 성장도 하는 기업 SCHD가 퀄컴을 담았습니다. 퀄컴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 1.5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현재 배당률은 2.74%로 상당 부분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배당도 주고 자율주행이라는 성장 모멘텀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퀄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 1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초부터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죠. 현재 131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모두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났다고 보기엔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급하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신호가 나올 때 분할로 접근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을 정리하면 유나이티드 헬스, P&G, 퀄컴이 있었습니다. 배당률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3.2%로 가장 높고 배당 성장률로 봐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12.1%로 압도적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다는 건 지금 받는 배당보다 10년 뒤에 받는 배당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봤던 SCHD 장기 투자 구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SCHD에 투자하면 이런 기업 100개를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리밸런싱도 해주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는 투자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환율, 시세차익, 배당, 그리고 SCHD 리밸런싱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죠. 미국 주식 투자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배당이 쌓이고 환율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작았던 돈이 전혀 다른 크기로 성장하게 되죠. 지금 환율이 높고 시장이 혼란스러워 걱정이 많으시죠? 무게추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눌려있는 종목이 언젠간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가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시간은 준비된 투자자 편인 거 아시죠? 우리 모두 같이 힘내야 합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계좌도 함께 출렁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마침 코덱스에서 봄을 맞아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덱스 ETF 3개를 골라 나만의 포트를 구성하는 이벤트인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벨 전략인 성장과 배당을 함께 담는 구조로 ETF 3개를 선택했고요. 각 한 주씩만 매수해도 약 6만원 정도면 포트가 완성됩니다. 이벤트 당첨자 3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가볍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성장형 투자라면 빅테크, 반도체, 로봇 같은 미래산업 ETF로 포트를 만들 수 있고 배당형 투자라면 커브드콜 금융 리치 ETF로 월배당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경품도 받으면 좋겠죠?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